김현미는 가고 추미애는 남았다. 예, 조금 전 오후 2시였죠. 네. 소폭 개각 발표가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청와대로 떠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전해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할 예정입니다. 예, 역시 방송이 끝날 때 되니까 많은 분들이 평소 안 하셨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유튜브 아이디 앙가주망님, JTBC에 이거 말고 볼 게 더 있더냐. 이런 말씀 또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정말. 자, 다시 한번 이 개각 발표 내용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해철 의원, 복지부 장관의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그리고 여가부 장관의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그리고 국토부 장관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렇게 일단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 추미애 법무장관은 유임. 그런데 이번 개각 발표 이번 달 말 혹은 내년 초 뭐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전격적으로 오늘 발표를 했어요. 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애초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 공수처 도입 이런 제도적인 정비를 마친 뒤에 연말 개각 가능성이 점쳐졌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계속 지연되고 여론을 반전시킬 만한 마땅한 방책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각 시기를 앞당긴 걸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는 빠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일단 오늘 이 개각의 특징 정리한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장관은 일단 유임이 됐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바뀌었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금 전 이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니까 네. 경질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그렇게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24번의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결국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았잖아요. 이 부동산 파동, 이 실패를 정부도 인정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나왔습니다만, 하지만은 조금 전에 청와대 측에서는 경질이 아니고 다만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사다 이렇게 일단 그 경질설에는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예. 일단 민주당에서도 김현미 장관을 교체했다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일단 국민의 어떤 불신, 정책 불신 이런 게 커지자 청와대도 결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보면 둘 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일단 최저치를 기록했다. 근데 그러자마자 오늘 이런 인사가 난 걸 보면 청와대에서도 지금의 어떤 이 여론 흐름 상당히 좀 의식한 거 아니냐. 지난해 조국 법무장관 사퇴 당시에도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직후에 그렇게 인사가 있었단 말이죠. 네, 일단 여론조사 전문가들은요, 이 부동산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상당히 복잡했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많이들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만 인정한 거다. 이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근데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딱 이 두 사람은 확실히 진짜 좀 바꿔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 일단 한 사람은 바뀌었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은 셈이 된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1순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2순위 대상으로 지목을 하면서 이거 교체하지 않으면 민심을 외면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아직 검찰개혁, 또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하기에는 이르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최 기자, 혹시 이번 개각 발표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 반응 나온 거 있으면 짤막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먼저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는 국면 전환용일 뿐이다. 네, 이거는 5기 개각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소리를 못 듣는 4.5정 개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그러니까 그 했습니다. 얘기는 결국 추 장관 왜 안 바꿨냐 이거잖아요. 네, 두 가지죠. 추 장관 왜 안 바꿨냐? 그리고 김현미 장관의 교체가 너무 늦었다. 네, 아하. 이 얘기입니다. 아직 여당에서는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나오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교체됐다는 거. 저희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뭐 엊그제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장에서 네. 발언권이 제한되는 또 그걸 여야가 합의로 그런 정말 초유의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교체가 맞아요. 됐죠. 상당히 모욕적인 일이었죠, 장관이.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달 5일이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나와서 성인지 집단 학습의 기회다라고 내년도 재보궐선거를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가 밤사이에 전해졌죠. 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아주 오랜 측근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다는 소식인데 일단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네. 일단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 자가격리를 예. 끝내고 일단 이낙연 대표 옷을 보시면 알겠지만 검은색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측근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저렇게 온 것 같은데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그럴 써서 수밖에 자세히 없겠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보신 것처럼 회의가 끝나고 빈소로 아마 지금 이동하는 모습 같은데 네. 기자들이 저렇게 따라 붙었지만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았죠. 지금 저거는 지금 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정말 굳은 표정으로. 15분 동안 이제 조문을 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낙연 대표 좀 소감이 네. 좀 나왔던데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 유가족들께 어떤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이 대표 측근인 이모 씨가요.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있었는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종적을 감췄어요. 그리고 전날 오후 9시 15분쯤에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일 오후에 변호인의 참여하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끊겼고, 네. 그렇게 이 씨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지난 2월에서 5월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요금 76만 원을 대납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서울시 지금 보시는 저 복합기죠? 이 복합기네요. 네. 그러면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였습니다. 일단 정확히 이 대표의 측근 돌아가신 이 측근이 어떤 문제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는 정확히 전해지고 있진 않는데 그렇죠. 자, 민주당에선 말이죠.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의 강압 수사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서른 의원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죽었는데 네. 어떻게 했으면 사람이 죽겠습니까? 예. 물론 그분이 착한 사람인 건 제가 잘 알아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꼭 조국 사건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그냥 죽이겠다는 쪽으로 나가는 건지 어떤 건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을 놓고서는 검찰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예. 이 비난을 피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수사롭게 사람이 죽는 게 지경까지 들어가느냐 이게요. 일단 야당에서는 또 어떻게 검찰 수사를 비판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뭐냐 이렇게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또 공격을 하던데 말이죠. 일단 이번 사건을 수사한 곳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담당 사건이었잖아요. 네. 자, 어쨌든 이번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또 나섰죠. 네, 윤 총장이 오늘 이 대표 측근의 변사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이런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이 대표 비서실 직원의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 위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진상조사해서
보고할 것을 주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